반갑습니다. 오늘 첫 주 교화단 마음 공부 책자를 가지고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9쪽 보시고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정기일기법 중에서 오늘은 심신작용 처리건과 감각감상에 대해서 함께 공부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의 성패 또는 죄복을 짓는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자기의 마음이죠. 자기 마음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것에 따라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 구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항상 챙기는 마음을 놓지 말라 하시고 상시응용주의사항, 교당묘양시사항 주셨고 또 일기법을 밝혀주셔서 우리들에게 물샐 틈 없는 공부법을 지도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정기일기법 중에 심신작용처리건, 감각감상 이렇게 합니다. 원불교는 일기법을 표준을 주고 지도를 해주셨죠? 그 표준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일기법 중에는 상시일기, 정기일기, 상시일기, 정기일기로 표준을 줬죠. 상시일기는 유무념처리, 학습상환, 계문의 범과 유무를 밝혀주셨고, 정기일기에서는 작업시간수, 수입지출, 심신작용과 감각감상 이렇게 구별을 지어주셔서 이 표준을 정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대로 공부하면 그 공부길이 잘 열리게 해주셨습니다. 자기 마음을 개조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리를 체득하고 생활 속에서 활용하도록 그 목적을 정해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일기는 자기의 이제 생각을 정리하거나 자기의 생활을 이렇게 반성하는 의미만 있다면 우리는 이 공부길, 진리의 체를 잡고 이 진리대로 공부길을 밟아 나가는지 아니면 자기의 심신작용을 따라서 진급 혹은 강급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고 잘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잘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해서 미리 죄복을 잘 결산하고 자기가 짓지 않아야 될 일을 짓지 않도록 기준을 정해주시고 표준을 정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작용을 살피도록 해서 그 취사력을 얻도록 하는 공부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심신작용 처리건인데 심신작용 처리건은 어떤 것이냐, 경계를 대해서 나의 몸과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고 처리했는가 하는 것을 기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죠? 몸과 마음을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했는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것을 잘 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 몸과 마음을 어떻게 잘 썼는가, 사용했는가 이것을 돌아볼 수 있도록 기재시키는 것이 심신작용 처리건이에요. 이 심신작용 처리건은 경계를 당해서 경계가 어떤 거예요? 경계는 이것과 이것의 구분을 짓는 그 중간 선을 이제 경계라고도 하죠. 우리 이제 도로하고 인도하고 구별할 때는 뭐 있어요? 경계석이 있죠. 경계석이. 그 경계가 있고, 그 다음에 선과 악의 구분을 짓는 경계도 있고, 옳고 그름의 구분을 짓는 경계도 있어요. 모든 것에 따라서 경계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사용할 때도 또한 경계가 있어요. 그 경계는 어떤 거예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게 경계가 상황에 닥치면 나타나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옳고 그렇고 하고 싶고 하기 싫고 이런 경계를 만나면 살짝 올라와요. 그래서 구분을 지어요. 그래서 이거 여기까지는 내가 해도 되고 여기까지는 내가 안 하고 싶다. 할 수 있고 없는 것을 구별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만나고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안 만나야지 이렇게 구별을 짓는다거나 이 사람을 만나거나 사물을 대하거나 또 자기의 마음작용을 거기 비춰보면 그 경계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 경계는 어디에 있어요? 내 기준에 있죠? 내 기준에 있어요. 그 기준을 잘 살펴서 그 마음, 몸과 마음을 사용하는데 옳게, 그러지 않게 옳게 잘 사용했는가 하는 것을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기재해가지고 잘 처리했으면 잘 된 것이고 잘못 처리했으면
공부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심신작용 처리권이에요. 그래서 이 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먼저 알아야 돼요. 이게 경계면 경계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온전한 심시를 내가 잘 수호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수호한 그 마음 그대로 내가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온전한 마음을 자기가 잘 사용했으면 심신작용 처리가 잘 된 거고, 잘 안 됐으면 잘 안 된 거죠. 그래서 경계에 막혀서 내가 그 경계를 못 뛰어넘은 것이 돼요. 경계를 잘 뛰어넘는가요? 잘 못 뛰어넘는가요? 경계라는 벽에 가로막혀서 그 벽을 잘 뛰어넘어요? 못 뛰어넘어요? 잘못 뛰어넘어요? 네. 항상 그 벽이 막혀요. 근데 이 벽이 자기가 마음이 약해지면 더 단단해지고, 자기의 마음이 강해지면 더 약해져요. 이게 자기 마음이 약해지면 그 경계가 이렇게 더 높아지는 거고, 마음이 강해지면 낮아지는 거고, 그래서 자기 마음이 강해지면 쉽게 뛰어넘을 수 있는데, 자기 마음이 약해질 때는 계속 높아져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죠. 못 뛰어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 그 다음에 잘 수호하고 잘 사용하는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심신작용 처리권을 기재시키는 뜻은 우리가 당일에 시비를 감정해서 죄복을 결산하고 시비예를 밝혀서 취사의 능력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옳고 그른 것에 항상 구별이 잘 안 되잖아요. 내가 일을 했는데 옳게 했는지 그르게 했는지 이걸 감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아는 바대로, 아니면 자기가 익힌 바대로, 아니면 또 습관대로 이렇게 해서 그 일을 처리했으면 내가 그 일을 잘못했다 하는 것을 알고 그 기재를 하면서 아,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잘 안 됐구나. 이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을 적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뭘 했는지 이거를 놓치고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이제 벌써 12월이잖아요. 1년 동안 우리가 이제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을 만들자 이렇게 표준을 잡고 공부했는데 저게 머릿속에 얼마만큼 잘 들어왔어요? 몇 번 안 들어왔는데 벌써 1년이 다 갔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 표준을 잡고 공부한다고 하고 심신작용을 하는데 표준을 잡고 기재를 하고 매일 그걸 작성을 하면 그것이 늘 챙겨지는데 놔버리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그냥 시간이 지나가요. 어제의 일이었는지 일주일 전 일이었는지 이걸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럼 일주일이 지나가면 시간만 지나간 게 아니고 내 마음을 챙기는 것도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럼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당일의 시비를 감정하고 죄복을 결산해야 돼요. 잘하고 잘못한 것을 당일에 보고 그 당일에 잘못한 것을 바로 그것을 처리하면 그 죄복 결산이 훨씬 더 빨라져요. 자기가 실수한 일을 딱 바로 이렇게 일기를 기재하면서 아, 이때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잘못했구나. 이렇게 해서 그거를 바로 사과를 한다든지 또 가가지고 내가 바로 잡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것이 오래가지 않거든요. 근데 잘못한 줄 알면서도 그것이 지나가 버리고 혹은 잘못한 줄 모르고 지나가면 그 사람 마음속에는 그 마음이 계속 이게 단단하게 응어리가 돼요. 그래서 이게 하루 가고 일주일 가고 한 달 가면 그 사람에 대한 미운 감정이 점점 굳어져서 나중에 그 사람을 보면은 피하게 되고 보면은 미워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일의 시비를 결산하고 죄복을 결산하는 것, 이것을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당일에 할 수 있어야 자꾸 취사의 능력이 보이면 보이는 대로 자꾸 바로바로 할 수 있어야 취사의 능력이 길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법의 등급에서도 보통급, 특신급, 상전급 이렇게 올라갈 때에 그 기준을 어디에 놓냐? 바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경계인 줄 알고 마인 줄 알고 잘못된 것을 알았는데 그것을 내가 바로 고칠 수 있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취사의 능력이 얼마만큼 길러지느냐에 따라서 그게 단계가 올라가는 거예요. 알고 바로 그걸 내가 잘못했다. 고쳐야지. 이래서 그 실행까지 옮기면 그 공부가 점점 더 올라가는 거고 알고도 묻어둔다든지 모르고 지나간다든지 이러면 공부가 늘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의 표준을 어떻게 잡냐? 한 발만 앞으로 가자.
여러 걸음 앞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한 발, 어제보다 오늘이 한 발 앞서 있으면 공부가 되는 거예요. 또 작년보다 올해가 한 발 앞서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한 발을 앞서기 위해서는 늘 챙기는 마음, 이 심신작용을 살피고 그것을 사용할 때 어떻게 하는가를 챙기지 않으면 내가 얼마만큼 나가고 있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당일 기재하면서 취사의 능력을 길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몸과 마음에 작용한 것을 처리한 것은 우리가 이제 작업취사로 하지만 그 작업취사를 할 때에 이제 시비를 감정하고 죄복을 결산하는 것은 사리연구예요. 내가 얼마만큼 죄가 될 일인가, 복이 될 일인가, 이게 옳은 일인가, 그런 일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 생각하는 것은 이제 사리연구예요. 그래서 사리연구를 통해서 작업취사가 같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재를 한다는 것은 그러한 것을 분석하고 연구해서 내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마음 먹었다고 취사가 바로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은 먹었지만 그것이 옳고 그르고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될 것인가를 기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심신작용처리편을 기재하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대로 볼 수 있으려면 이렇게 적어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내 마음의 씀씀이가 어떻게 써져 있는가. 그래서 이제 일기를 써보면 어렸을 때 썼던 거, 또 뭐 이렇게 점점 크면서 썼던 거, 또 이제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써보면 1학년 때 썼던 거, 2학년 때 썼던 거 이렇게 쭉 이렇게 비교해 놓고 보면 그 마음이 이렇게 변화되어 있겠구나. 이것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구나. 또 이렇게 공부해 나갔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없으면 내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잊어버리죠? 어제 일도 잊어버리기 쉽죠? 근데 한 달 전에, 1년 전에 일 기억나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기억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이익대로, 그것을 이렇게 변화시켜서 이게 저장해 두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실이 아닌 것을 진짜 사실로 알고 그렇게 기억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 일기를 기재를 통해서 자기 마음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자기 마음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내가 마음 쓰는 것이 진급으로 가는지 간급으로 가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고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은 다 진급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간급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진급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점진적으로 발박하고 자기 마음을 살피는 이런 공부를 안 하면 자기 마음이 어느 정도 진급되었는지를 살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그 판단을 해나가고 잘 처리한 것을 살펴보는 심신작용 처리를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심신작용 처리는 취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기재를 통해서 자기가 이 연구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원래 마음으로 회복하는 취사, 연구, 수양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그걸 밟아서 해요. 그래서 취사를 한 다음에 기재를 통해서 내가 이거는 옳고 그르고 내가 잘했고 못했고 이 자기 죄복 결산을 한번 분석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안 됐으면 다시 원래 마음으로 돌아와서 그걸 바로 잡고 또 자기 원래 마음을 회복하고 다시 챙기고 이렇게 나가는 것을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오늘 법어봉독 하셨듯이 인도품 8장에서 말씀해 주셨죠. 수레가 안 가면 말을 가라 그래야 돼요? 수레를 가라 그래야 돼요? 채찍질을 어디다 해야 돼요? 말이 누구예요? 말은 이 마음. 그 다음에 이 몸은? 이 마음이 끌고 가면 몸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 몸에 의지해가지고 마음이 쫓겨가면 계속 몸은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자면 안 일어나고 싶고. 이 점점 강급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다가 채찍을 쳐서 내 마음을 잘 보고 진급하는 쪽으로. 몇 발짝이요? 한 발짝. 네, 한 발짝. 욕심 부리지 말고 한 발짝씩 앞으로 가는 거예요. 기재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객관화한다고 그러죠. 객관화. 그래서 기재를 해보면, 써보면, 이게 내가 눈에 보여요. 내가 이건 잘했구나, 못했구나. 근데 내가 생각만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면
이게 잘했는지 못했는지 잘 모르는데 써놓고 보면, 그리고 또 이게 쓰면서 자기가 했던 것이 되돌아가져요. 이때는 이랬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되돌아보지거든요. 그래서 그 객관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고, 또 두 번째는 그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날 기재하지 않는다면 시비의 감정과 재고 결산을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만큼 잊어버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날 하는 것이 좋다. 요새는 이제 그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바로바로 하기가 좋더라고요. 저도 이제 카톡에다가 메모지 따로 하다가 제 카톡에다 올려놔요. 뭐 이렇게 감상이 들면 써놓고, 또 이렇게 시비가 들면 써놓고, 또 취사한 것도 한번 써놓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일기로 쓰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모아서 이제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날도 중요하지만, 바로 그 경계를 딱 닥쳤을 때 바로 체크하고 점검해 놓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최대한 당길 수 있으면 당기는 대로 더 좋겠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감각 감상이죠.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계를 대할 때 문득 자기 마음속에 스스로 일어나는 깨달음. 어떤 경계를 닥치면서 그 경계를 통해서 내가 각성이 되는 거예요. 자기 각성이 되는 것이 이제 감각이에요. 그러니까 감상은 어떤 걸까요? 다른 사람의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느끼고 돌아보게 되는 것. 이게 이제 감상이에요. 그 다른 사람의 깨달음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의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보고 내가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정리해서 적는 것도 감상이고, 이 감각은 자기의 각성이 있어야 돼요. 평소에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연구가 밝아졌다든지, 아니면 어떤 경계를 통해서 내가 스스로 그 깨달음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감각이에요. 생각으로 지나쳐 버리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내 것이 될 수 있는 깨달음. 이걸 이제 감각이라고 놓고. 그래서 자기 각성, 자기의 스스로가 깨어나는 이런 것들을 감각이다. 그래서 감각 감상을 기재시키는 것은 그 대상과 그 경계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생각을 얻어서 대소유무의 이치가 밝아지는 정도를 대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그 대상, 그 경계 이렇게 얘기했죠. 그 대상은 뭐냐면 외부예요. 외부의 경계를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는 것. 그 다음에 여기는 그 경계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 경계가 누구한테 있다고 그랬어요? 나한테 있다고 그랬죠. 그 외부의 것이 나에게 와가지고 내 경계가 되는 것. 이것은 이제 내부의 시비예요. 그래서 이제 밖으로 보여지는 이 외부의 경계 대소유무를 놓고 내 경계인 시비예를 같이 함께 놓고 따지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건가, 그런 건가, 이로운가, 해로운 건가, 이것을 자기가 이제 놓고 자꾸 경계를 왔다 갔다 해요. 나한테 이롭지 않으면 그것을 이 경계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실천을 안 한다든가 행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감각 감상은 단순하게 시비 이해를 넘어서 그 바탕이 되는 대소유무를 정확하게 알아서 진리를 발견하고 지혜를 밝혀나가는 공부예요. 그래서 이 원불교의 교법 자체가 몸에 체득되도록 하는 공부예요. 그래서 그냥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생각하고 깨달아서 그 경계가 내 것이, 나와 둘이 아닌 것이 돼서 내 삶 속에서 그 경계가 녹아져 나가요. 그래서 원불교 교법으로 그 깨달음이 나와 하나가 돼서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이제 감각 감상을 통해서 내가 이 대소유무와 시비예를 밝혀나가는 공국보도입니다. 그래서 밝아지는 정도를 대조하는 것은 대상과 경계를 따라서 천차만별로 이렇게 나타나요. 그 경계가 그냥 어느 것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보면 보는 대로 나타나잖아요. 눈으로 볼 때는 눈 경계가 나타나고 또 귀로 들을 때도 나타나고 또 코를 통해서 우리 육군을 통해서 모든 그 경계가 나타나고 그 경계가 한 번 오고 마는 게 아니고 똑같은 경계를 하더라도 또 거기에서 가지를 쳐가지고 수십 가지로 또 오늘하고 내일이 틀리고 또 모레가 틀리고
계속 틀려요. 그 변화가 틀려요. 그 왜 계속 틀리겠어요? 이 마음이 살아있잖아요. 이 마음이 죽어있으면 딱 정해져 있어요. 표준이 정해져 있다면 거기에다 맞춰주면 돼요. 근데 이 마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늘 바뀌어요. 변화해요. 그래서 심신작용을 통해서 진급 혹은 강급한다는 것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심신작용이 늘 변화돼요. 변화되는 그 자리를 보고 거기에서 대소유무와 시비를 밝혀나가서 이 취사의 힘을 길러나가야 공부가 원불교 교법으로 체질이 되고 늘 죄복을 결산해서 복을 짓는 생활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전 사리연구의 목적에서도 보면은 이치의 대소유무를 모르고 산다면 우연히 돌아오는 고락의 원인을 모를 것이며 생각이 단촉하고 마음이 편협하여 생로병사와 인과봉의 이치를 모를 것이며 사실과 허위를 분간하지 못하여 항상 허망하고 요행한 데 떨어져 결국은 폐가망신의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대소유무를 분별하는 힘을 길러나가고 그 대소유무의 분별의 힘을 길러서 내가 어느 것을 놔둘 때 잘 구별해서 놔둘 것이냐. 이걸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우연히 돌아오는 고락까지도 모르고 자기가 지어서 받는 고락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늘 힘들고 어렵고 원망하고 그 해로운 마음을 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원불교의 일기는 본인 스스로 당일의 심신작용을 스스로 제조하고 복을 짓고 지혜를 밝히는 공부를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실지수양법이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공부를 점검하고 내 심신작용을 점검함을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가고 있는지를 실제로 내가 밝혀나가는 공부예요. 그래서 내 수양의 정도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공부. 다른 사람이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내가 직접 이 일기를 통해서 내 심신작용 처리, 감각감상을 통해서 대소유무와 시비예를 얼마만큼 알아나가고 있는지, 취사의 능력이 어느 만큼 밝아졌는지 이것을 점검해 나가면 내 공부가 어느 정도 됐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실지수양법이다.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근데 이 일기가 잘 안 써지는 건 뭘까요? 안 써지는 이유는 경계를 밖에서 찾으려고.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밖에서 찾아.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항상 감사보다는 원망이 많은 건 뭐겠어요? 네가 좀만 잘했으면, 네가 이러지 않았으면 자꾸 밖에서 이렇게 찾으려고. 내가 찾아야 돼. 내 안에서 내가 그때 이랬으면 어쩔까? 이걸 점검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경계를 두고 자기가 일기를 기조하는 건 그거예요. 경계를 안에서 찾는. 그 원망의 대상을 밖에 찾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를 반성하고 점검하는 이런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솔직해야 되는데 솔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자꾸 핑계를 대려고 그래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 이건 이러지 했어야 되는데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은 이래서 이랬고 그것은 저랬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과감하게 지적하는데 자기의 잘못은 핑계가 많아요. 이 핑계가 많으면 일기가 사실대로 기재가 잘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좀 나태하다.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없어요. 일기는 감각감상도 중요하지만 심신작용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진리를 알아가는 대소유무도 더 중요하지만 내가 이것을 했냐 안 했냐. 이게 그런지 알았으면 그것을 멈춰야 되고 좋은 건지 알았으면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길렀냐 못 길렀냐. 이게 이제 실행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일기를 쓰자는 것은 일기만 쓰고 말자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거기 때문에 했냐 안 했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심신작용 처리권을 잘 실천했냐 안 했냐. 이것을 중요한데 그것이 나태하면 그것이 바로바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공부를 하되 감각이나 감상을 기재하며 내가 마주한 그 경계, 또 그 사람, 그 일, 또 그 마음작용이 대소유무를 알아차려서 천만사리를 분석하고 판단하는데 걸림없이 하는 지혜의 힘을
길러나가는 공부를 계속해 나가고 그 실행의 힘을 길러나가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그 마음 공부를 잘하는 그 원만한 인격을 이루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 늘 취사 힘을 기르고 또 이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훨씬 더 가까워지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심신자경처리권 감각감상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